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새로운 선장을 맞아서 덩치를 키우며 빠른 속도로 선발 금융지주회사들을 추격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NH농협금융지주입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한 데 성공했으며 전국적인 지점망을 차별적 경쟁력으로 삼아 도약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더는 합리적인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임종용 NH농협금융지주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좀 바쁜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게 지난해 6월 11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1년 딱 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오시면 소회가 어떠세요? 예, 뭐 1년이었습니다만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람 있는 그런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농협금융지주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제 첫 번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금융지주 그리고 계열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건전성입니다. 역시 금융의 기본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건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협금융지주를 보다 건전한 금융그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좀 취약했다고 생각하는 증권 분야,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투자증권 계열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1년 취임 일주일 맞아서 농협금융의 경영 전략과 비전 이렇게 내놓으셨죠. 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 테니까 핵심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요약해서 무엇보다 소개해 주시죠. 이제 농협금융이 4대 금융지주로 명실상부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은행과 비은행 간의 아주 합리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장차 2020년 되면은 총 자산이 한 420조 규모, 그리고 순이익은 한 2조 원 규모의 건실하고 그리고 수익력 있는 그런 금융그룹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뭐 농협금융의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풀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회장님 하면은 뭐 관료로서는 사실 하실 수 있는 자리 많이 해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부의 경제국장, 제1차관, 그리고 또 국무총리 실장 한 30년 하신 거죠. 해보시니까 관료 하시는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니 어떤 게 더 편하신지요? 예, 뭐 마치 어머니가 좋으냐 아버님이 좋으냐 하는 질문이고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그 동일한 열성과 그리고 전략과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지요. 그리고 더욱이 농협은 그야말로 100% 국내 순수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익을 전부 농촌에 돌린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곳은 시장 경쟁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즉 다른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직과 다른 점은 빠른 결정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이 시장에 신속히 반응해야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좀 공직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차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또 농협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 볼 때, 뭐 다른 지주는 뭐 지주 있고 사실 나머지 이제 주주 이렇게 주주의 이제 이해에 이제 거기 잘 반영하는 경영 전략을 펼치면 되지만은 농협중앙회라는 또 이제 상위 뭐 실질적인 상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불편하신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종합해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농협금융은 그 지배 구조에서 다른 금융 회사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100% 결국 농민이 출자해서 구성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100%의 대주주 형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주와 그 밑에 계열 회사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결국은 모든 수익을 농촌 농민을 위해서 극대화해야 하고 그리고 결국 환원해야 한다라는 공통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고
즉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자의적 관계가 하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도 명확한 목표 의식하에서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농협 금융지주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뭐 취임 1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열을 낚으셨죠. 투자증권 인수에 성공하셨는데 왜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또 생각하셨고 또 K 여러 금융기관들과의 또 경쟁도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손에 쥐셨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비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저희가 증권회사를 저희 그룹 내에 편입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물론 현재도 농협금융 내에 NH 농협증권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융지주의 구성, 즉 은행, 증권, 보험이라고 하는 3대 금융 영역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주로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앞으로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은행과 증권과 보험 간에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그동안은 농협금융이 약 한 80%를 은행이 차지하는 그런 약간 편중된 구조였습니다만 이제 증권을 우리 투자증권을 저희 계열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서 비은행 사업 비중이 33% 정도에 즉 우리나라 금융지주 회사 중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구성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은행 비중이 한 70% 정도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좀 80, 9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금융이라는 것이 은행이면 은행, 증권이면 증권, 보험이면 보험이 한 영역 내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맞춰주는, 즉 융합, 복합금융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금융그룹 내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NH농협금융지주가 다른 지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생손보다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모든 업역의 회사들이 이 구성원으로서 있거니와 비은행 부분의 포트폴리오가 가장 높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기존에 있었던 NH투자증권과 이제 새 식구로 들어온 우투증권을 이제 올해 말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만드는 일정을 발표하셨는데 6개월 만에 하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건데요. 이렇게 가속화하기로 한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네, 많은 M&A 사례를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역시 M&A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조직과 빨리 융합을 시켜야 합니다. 특히 증권업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증권회사하고 새로 영입하는 회사 간의 빠른 결합을 통해서 역시 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한 업종의 두 회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영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언제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는 것은 하나 외환의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죠. 글쎄요, 계속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경영의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역시 대형 증권회사로 빨리 태어나서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대형 증권사에게 허용하는 그런 새로운 업무들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1등의 증권회사를 만들자 하는 취지로 해서 빠른 시일 내 통합을 결정했고 그런 통합 과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지금 비용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통조직에 대한 좀 일부 조정, 정리 이 작업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통합증권회사의 그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양사 중에서 어느 부분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예. 하는 것들을 추려내면서 예. 이런 통합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 통합된 이후에 회사 간판은 NH 우투증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제 기업 문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공직에 계실 때 잘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경제기관과 재무부가 이제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로 합해지면서 낮에 일은 같이 하고 술은 따로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처음에 이런 이제 조직 문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빨리 융합하는 게 중요할 그렇습니다. 텐데요. 그것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역시 빨리 융합하는 것은 화학적 통합이라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서로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예. 어느 것이 더 나은 통합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 이 조직원들 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통합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통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단순한 조직적 그리고 인적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 통합 방안을 같이 추출해낼 것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저희가 여담입니다만은 예. 젊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개 미팅을 전체적으로 주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것이 물론 화학적 통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 식구가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직원들에게 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직원들끼리 결혼하게 되면은 저 회장님께서 줄에는 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사실 농협 하면 가장 큰 강점은 전국에 쫙 퍼져 있는 지점망일 텐데 지금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약 1,200개 정도의 1,200개 정도의 지점망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NH 우투증권이 출범하면 거기에서 오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전략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1,200개의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방방곡곡에 농협의 마크를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결국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지역 주민 혹은 지역 자산가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치 실풀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우수한 상품 기획력, 그리고 자산관리 능력, 이것을 전국에 있는 자산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너지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협 내부적으로도 지금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 한 200조 가까이 됩니다. 이 200조를 우리 우투증권의 그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자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수익을 결국은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뭐 스포츠 경기에서도 보면은 우수한 선수 한 명 데려오면 몇 명 끼워 팔기로 같이 가져와야 되죠. 이번에 우투증권 인수하시면서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 아비바생명, 우리금융저축은행도 같이 이제 인수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또 이 두 개의 금융기관을 이렇게 잘 접목시키고 견실한 금융기관으로 키워 나가실지도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저희 기본적으로 나머지 두 개의 계열사를 가져온 것은 저희 농협금융 전체로 보면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수 과정에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비바생명의 경우에는 아주 견실한 설계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고객층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선진 관리 기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런 장점들은 저희 기존에 있던 농협생명이 갖지 못하고 있는 장점입니다. 앞으로 이 장점을 농협생명과 함께 결합을 해서 저희가 보다 우수한 보험회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역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예. 또한 지금 현재 건전성을 보면은 업계의 한 절반 정도의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전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과 연계를 해서 즉 은행에 모자란 보충되는 부분에 여신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햇살론과 같이 그런 정책적인 금융제도를 취급한다든가 해서 서민에 가까이 있는 그런 금융회사로 탄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투증권 이제 인수하셔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우리 금융지주를 제치고 이제 4대 금융지주에 네. 이제 진입하셨는데요. 2020 그룹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따르면 한 6년 뒤 정도의 순이익이 한 2조 정도를 예, 목표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예. 지난해 실적이 3천억이니까 한 6년 사이에 순이익을 7배 정도 늘려야 하는 굉장히 그 당차고 또 어려운 목표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실행으로 그게 옮겨져서 가시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예, 어떤 그렇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농협금융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저희 농협금융이 가지고 있던 부실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비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정도 계속해서 저희가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과감히 부실을 정리해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분명한 수익 기반이 갖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 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시너지 효과까지 우리가 배가한다면 저희 이 농협금융 전체의 수익력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농협금융을 글로벌화하는 그런 전략도 세우고 또 조금 더 은행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즉 예를 들자면 여신 심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등을 좀 더 키우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함께 저희가 수익에 기반하는 그런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시장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의, 조직원들의, 우리 농협금융 임직원들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금 글로벌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보통 뭐 다른 지주나 다른 은행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과 뭐 동반 진출하거나 또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면서 이제 외연을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일 텐데 이제 농협이라는 금융기관 성격상 해외 진출이 뭘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금융과 농업 유통을 결합된 농협형 글로벌화를 말씀하셨는데 좀 피부에 좀 와닿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전략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말씀하셨듯이 저희 농협금융이 이제 해외 지점망을 넓히고 또 혹은 외국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앞서 있는 금융기관을 하고 차별화되거나 혹은 전문화를 실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나름의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농협은 경제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 경쟁력과 그리고 금융을 묶어서 진출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글로벌화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승산이지 않느냐 혹은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외국에 진출하는 방안으로서 농업과 금융을 묶어서 진출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고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농업 부분에 축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품질 면에서나 안전성 면에서 매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그렇습니다. 그 스킬을 가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 뭐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유통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와 즉 유통에 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것을 묶어서 해외 진출하면서 금융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따라나가는 것입니다. 즉 수익성 있는 사업에 금융이 투자하거나 혹은 대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가 글로벌화 전략은 농협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살려서 차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업의 성격상 뭐 아시아라든가 좀 그런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은 지역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지역에 예를 들 수 있겠죠. 가까이 있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이 제일 경쟁력 있는 산업이니까 그런 수요가 많을 것이고요. 뭐 중동 지역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그런 투자 수요라든가 혹은 농업 경쟁력 보완을 위한 합작 수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예.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조금 이제 밝은 면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조금 뭐 문제가 됐던 얘기들을 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전산장애, 뭐 또 고객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이제 카드사 쪽에서 이제 별로 이제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농협 카드도 또 포함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책이 잘 마련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다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심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고객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완전히 그 면모가 일신된 그런 농협금융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겠다 하는 각오로 지금 저희가 많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T 전체에 한 7,6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저희 IT의 능력을 완전히 혁신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과정을 엄격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70여 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현재 매달 진도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안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정보 관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조직상의 보완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고객의 신뢰를 저희가 유지하고 그리고 확보하고 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저희 농협이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저희에게 흐트러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이제 금융의 큰 흐름을 보면 모바일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지점에 있는 인력들도 줄어들고 있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해지는 추세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왔던 금융권의 일자리 자체가 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또 우려의 측면도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협금융주주의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인지요? 네, 물론 경영을 효율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농협의 경우에는 제가 흔히 비유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지점망과 우리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인프라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협이 전체 점포가 한 1,200개 정도 됩니다만 수도권의 약 한 40% 그리고 지방의 한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지역에 가면 농협 이외의 금융 회사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만일 농협이 없다면, 농협마저 없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전 국민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전국 방방곡곡에 소외될 수 있는 지역까지 제공하는 일, 이것이 농협금융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농협 자체는 그 본업 자체가 좀 사회적 공헌활동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되는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이긴 합니다. 또 뭐 NH농협금융주주하고 지금 관련이 없는 사안이지만 내부에서 좀 지나친 자금, 또 그 지나친 자금을 외부로 또 끌어내므로써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금융주주들이 있었죠. 지금 최근에 뭐 한두 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금융주주 이거 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도 너무 많은데다가 최근에 또 정보 유출 때문에 이제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바에는 없어지기 낫지 않느냐는 그 지적도 있는데 NH농협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또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이신지요? 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된 것은 금융이 굉장히 대형화하고 그리고 복합화한다는데 즉 겸업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생산물입니다. 즉 금융회사를 좀 더 키우고 그리고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업역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융복합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 기주로서 지주회사가 도입되고 그리고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의 은행 그룹 중에서 30대 은행 그룹 중에서 24개가 다 지주회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금융의 흐름에 비추어서 지주회사 체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 즉 지주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주회사는 무엇을 할 것이며 그의 밑에 있는 계열사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 지주회사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전체 금융그룹의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두 번째,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세 번째는 금융그룹 전체가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즉 부족한 부분에 M&A를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준다든가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일상적인 경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계열사의 책임 경영 체제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금융기관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협금융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의 하나의 롤 모델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이제 다른 금융지주의 또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CEO에 대해서 인사권을 명시상부하게 갖는 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예,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즉 전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경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인사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 반영되고 투영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 운영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주어지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직 생활하시다가 이제 금융지주 회장, 금융권 CEO가 되셨는데 규제를 하던 입장에서 지금 규제를 받던 입장으로 좀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외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물론 지난 정권부터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금융은행의 경우는 이제 예대마진, 예금금리 수준에 대한 규제, 또 카드 회사들은 수수료에 대해서 또 대대적인 규제가 또 있었고, 또 보험 회사들도 말은 자율적인 요율 결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다 금융권의 이제 구두 금융기관,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의 이제 구두 승낙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해보시니까 1년 넘게 해보시니까 이런 건 조금 좀 지나친 것 같다. 좀 이런 건 좀 풀어줘야 금융기관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어떤 특정적인 규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부에서도 금융산업을 조금 더 선진 산업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금융산업은 창의의 산업입니다. 즉 조직원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시장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의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현하는데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역시 가격 규제 기능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가장 합리적인 수준이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 규제에 대한 그 규제랄까 이런 것은 가급적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시장을 믿고 시장의 기능에 따라서 가격 결정 기능을 최대한 돌려주는 것. 이것이 금융기관으로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금융기관이 수익력을 회복해서 그 수익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글로벌화하고 그리고 모험적인 그런 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갖게 하는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직원이 한 자리에 뭐 일정 기간 이상 있지 말게 하라든가 이 시시콜콜한 규제 너무 그거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네, 뭐 많은 규제가 이번에 정리되고 그리고 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어느 기업의 CEO든 자기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뭐 하는 일종의 경영 철학, 뭐 경영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지금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 농협금융지주를 이끌고 계신지? 네, 뭐 경영 철학이라고 할 거는 예. 없습니다만은 우리 농협금융이 보다 서민들에게 예. 그리고 고객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금융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신 고객들이 농협에 있는 금융회사의 직원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은 내 자산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역시 진정성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정성은 소통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일. 이것이 우리 농협금융 직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일 것이다라고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상사들이 사실 소통을 얘기하는데 네. 실질적인 실행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네, 과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 많이 만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시는 건의 사항들을 실제 반영한 사례들이 좀 있으신지요? 예. 현장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CEO들이 다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민간 금융회사에 왔으니까 뭘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수요까지 더해져서 많은 현장 경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다니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예. 됩니다. 또 리더가 해야 할 일, 즉 CEO가 해야 할 일을 저는 조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통해서 직접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일, 이게 조직에는 굉장히 유효한 예. 아주 좋은 경영 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발굴한 아이디어들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한 52건 정도의 예. 개별 사안별로 보면 예. 건의를 받았는데 예. 이 중에 한 뭐 40건 정도.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그룹 내에서 미팅건도 사실 현장에서 건의받은 현장에서 것이고요. 건의받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산전 대체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 휴가에 들어가서 결혼이 생긴 자리를 보충하는데 예.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사실은 정규직 직원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직접 우리가 채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예. 채용을 해서 예. 그분들에게 꿈을 드리고 또 조직에 보답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었습니다. 예. 앞으로 결국 현장 경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농협금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예.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걸어오신 길을 보면 뭐 사실 부인할 수 없이 대한민국의 슈퍼 엘리트이십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합격하셨고 또 관료 생활에서도 이제 요직을 두루 거치셨고 지금 이제 4대 금융지주의 회장 자리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 삶의 밑거름은 이것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글쎄,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진정성이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대할 때도 혹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가 어떤 진정성을 갖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아주 깊이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전달하기 위한 혹은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을 갖는 일,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예, 진정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 또 끝이 어딜지 아직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 또 졸업한 청년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또 조언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세대와 달리 현재 젊은이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혹은 직장을 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 것도 제가 실제로 많이 체험을 했고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받아치는 것이 홈런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예. 합니다. 그것은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잘 치기만 하면 훨씬 더 회전이 걸려서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인생이 자기에게 변화구의 그 어려움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훨씬 더 홈런을 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금융지주의 경우는 이제 회장 임기가 3년입니다. 되게 그렇죠. 이제 농협의 경우에는 2년이죠.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네, 뭐 기관마다 임기를 얼마로 해야 하느냐 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농협중앙회의 이제 기본적인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해가지고 아마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절반을 넘으셨는데 좀 짧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마무리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협금융이 이제 명실상부한 4대 금융지주에 진입을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순수한 100% 국내 자본만으로 구성됐고 그 수익이 전부 농촌 농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국내 유일의 금융회사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일 것이고 또한 보다 건실한 은행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농협금융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고객들을 대하는 이 일에 더욱 진전이 있도록 더욱 고객들께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NH농협금융지주는 전국에 걸쳐 있는 1,200여 개에 이르는 지점망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여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진의 전략이 강한 추진력으로 가시화될 경우 크고 강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임 회장님 감사합니다.